자, 안녕하세요. 박용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ASP.NET Core MVC 기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VC에서 사용되는 컨트롤러 클래스하고요, 액션 메서드, 뷰 페이지 이 세 가지 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VC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C샵의 웹 선택해 놓고요. ASP.NET Core 웹 응용 프로그램 .NET Core 버전으로 만들고요. 프로젝트 이름은 제가 강의할 때 많이 사용하는 .NET 노트란 이름의 프로젝트로 한번 만들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는 ASP.NET Core 1.x 버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1.1로 가도록 하죠. 그 다음에 웹 응용 프로그램 템플릿을 사용하고요. 인증은 인증 안함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만 만들어 보고요.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으면 현재 프로젝트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할 필요 없겠지만 마우스 오른쪽 버튼 시작 프로젝트로 설정하고요. 컨트롤 F5번 눌러서 기본 모양으로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모양으로 프로젝트를 실행하게 되면 화면에 홈, about, 컨택트를 갖는 제일 기본적인 기본 템플릿 페이지가 만들어지고요. 이거를 이제 바탕으로 우리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SP.NET Core MVC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컨트롤러 클래스가 이제 핵심이고요. 그걸 가지고 그에 해당되는 어떤 이제 뷰 페이지가 실행되는 형태인데요. 프로젝트에다가 기본적인 폴더 모양은 갖춰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NET 노트 프로젝트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로운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폴더 이름은 모델스라는 이름의 폴더를 하나 만들고 시작하도록 하죠. 모델스, 뷰스, 컨트롤러 요거 이제 약자에서 MVC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홈 컨트롤러 하나 만들어 봤죠. 좀 전에 홈 컨트롤러하고 그에 대한 뷰 페이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컨트롤러 하나 만들었고 우리가 직접 만든 거를 가지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의 컨트롤러스 폴더예요. 물론 MVC, ASP.NET Core에서의 컨트롤러 클래스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어디든 그냥 클래스 파일 하나 만들어놓고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일반적인 규칙은 컨트롤러스 폴더에 모아놓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컨트롤러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놓고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컨트롤러스 폴더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로운 항목을 하나 추가하고요. ASP.NET Core의 웹 쪽에 보면 MVC 컨트롤러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줄 수가 있는데요. 규칙은 뭐뭐뭐 컨트롤러 주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인 공부니까 베이직으로 갈게요. 베이직 컨트롤러. 컨트롤 클래스 한번 만들어보고 액션 메서드 한번 만들어보고 뷰 페이지로 또 만들어보는 이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냥 베이직 컨트롤러를 하나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추가 버튼 눌러서 자, MVC의 컨트롤러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그러면 이렇게 베이직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자, 기본으로 자,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컨트롤러 클래스의 가장 기본적인 모양입니다. 컨트롤러 클래스는 뭐뭐뭐 컨트롤러라는 이름의 전미사를 하나 붙이고요. 뭐뭐뭐 컨트롤러 이렇게 베이직 컨트롤러는 뭐 실제 경로는 여러분들 프로젝트 웹사이트 딱 실행했을 때 여기로 들어오는 거는 베이직 땅 쳤을 때 여기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컨트롤러 클래스를 상속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여기다가 제가 이제 그냥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뭐 이거는 이제 데모할 때 외에는 쓸 일은 없어요. 그래서 스트링 형식의 슬래시 베이직 땅 쳤을 때 인덱스 쳤을 때 여기로 들어온다라고 해서 이제 인덱스 페이지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러 클래스 안에서 모든 거를 HTML 문서를 다 만들어 실행을 시켜줄 수 있는데요. 이거는 뭐 데모할 때 외에는 사용할 일이 없다라고 이제 미리 말씀드리고요. 디버그 모드로 다시 컨트롤 F5번 눌러서 현재 프로젝트를 실행하고요. 자, 실행이 되면 기본적인 건 홈페이지에 실행되는데 지금 제가 만든 프로젝트는 베이직 컨트롤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슬래시 베이직 슬래시 인덱스 했을 때 딱 어디로 들어온다? 여기로 들어옵니다. 자,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슬래시 베이직 슬래시 인덱스
땅 치면 어디로 들어온다? 이제 요 메시지가 어디로 들어온 거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든 거, 지금 우리가 만든 컨트롤러 클래스에 인덱스라는 이름의 액션 메서드에 여기로 들어온 거죠. 인덱스 액션 메서드. 여기가 이제 인덱스 액션 메서드. 인덱스 액션 메서드라는 거. 저장하고, 자, 로컬호스트로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요. 베이직이라는 이름의 컨트롤러 하게 되면 인덱스 액션 메서드가 실행되고요. 인덱스 액션 메서드는 참고적으로 생략 가능합니다. 인덱스라는 단어는 생략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ASP.NET Core 헬로 월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startup.cs 파일에 인덱스는 디폴트로 액션은 인덱스로 잡혀져 있어서 인덱스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직접 이제 문자열을 찍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퍼블릭한 이제 스트링을 반환시켜주는 유닛이라고 할까요? 유닛이라는 이름의 에다가 return 해라. 그럼 여기도 유닛 이렇게 딱 하게 되면 슬래시 베이직 슬래시 유닛 딱 했을 때는 얘가 실행이 된다는 거죠. 여기가 실행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실행시켜 보면 슬래시 베이직 컨트롤러의 슬래시 유닛 액션 메서드, 유닛이라는 이름의 액션 메서드라고 이렇게 제가 발음하네요. 요거는 이제 컨트롤러 클래스고요. 하나, 둘, 셋. 베이직 컨트롤러 클래스고요. 컨트롤러 클래스에 만들어진 메서드를 일반적으로 액션, 어떤 이제 동작을 실행한다 해서 액션 메서드라고 합니다. 이렇게. 컨트롤러 클래스에 베이직이라는 이름의 컨트롤러 클래스에 인덱스라는 이름의 액션 메서드.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문자열로 뭔가 출력하는 게 아니라 이 인덱스 액션 메서드에 해당되는 HTML을 여기서 작업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예 전문적으로 어떤 뷰 페이지에 대한 어떤 HTML 문서는 따로 뷰 페이지로 뽑아내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스트링 대신에 원래 처음에 있었던 모양 기억하시나요? I action result를 형태로 반환을 시켜주고요. 여기다는 또 여러 가지 이제 메서드가 들어오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현재 인덱스에 해당되는 뷰 페이지를 실행해라.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실행시켜주고, 자, 인덱스 페이지를 다시 한번 요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직에 인덱스를 요청하게 되면 일단 에러가 나요. 에러가 나는데 뷰 페이지를 이런 경우는 I action result로 반환시켜주고 인덱스란 이름의 액션 메서드를 호출해주는데 그 인덱스에 해당되는 뷰 페이지, 뷰 메서드를 호출해주게 되면 그거에 해당되는 뭐를 반환시켜준다? 뷰 페이지를 찾아요. 근데 찾는 경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규칙이에요. 기본적으로 뷰스 폴더에 베이직 폴더에서 인덱스 이름으로 베이직 컨트롤러에 인덱스 액션 메서드에 해당되는 index.cshtml 페이지를 찾는구나. 이렇게. 또는 여기 없으면 쉐어드 폴더에 index.cshtml 페이지를 찾아요. 이 두 개 경로에서 찾습니다. 두 개 경로에서 파일을 찾고요. 자,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그러면 요 경로 베이직 폴더에 index.cshtml 페이지 가서 찾는다는 거죠. 근데 베이직 폴더가 없나요? 그러면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스 폴더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로운 폴더는 베이직으로. 자, 그 다음에 베이직 폴더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로운 항목 컨트롤 시프트 A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는데 MVC 뷰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러면 액션 메서드하고 1대1로 매핑되는 이름으로 만들어줘야지 해당 액션 메서드가 슬래시 인덱스 딱 쳤을 때 그 인덱스에 해당되는 뷰 페이지를 찾아갑니다. 요 규칙이에요. 예. 베이직 슬래시 인덱스 했을 때는 어디에서 찾느냐면 기본적으로 뷰스 폴더에 베이직이라는 이름의 컨트롤러 이름하고 동일한 이름의 폴더에 가서 액션 메서드하고 동일한 이름의 뭘 찾는다? 뷰 페이지 찾습니다. 그럼 여기는 슬래시 베이직에 해당되는 뷰 페이지다. 이렇게 HTML 코드를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H1 탭 이렇게 이제 H1 태그를 사용해서 어떤 뷰 페이지 코드를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놓고 이제 실행시켜 보면
이제 요 뷰 페이지가 실행이 된다는 거죠. 슬래시 베이직 슬래시 인덱스 생략 가능 하게 되면 이제는 좀 다르네요. 예. 슬래시 베이직 슬래시 인덱스에 대응되는 뷰 페이지가 실행되고요. 레이아웃이 자동으로 잡히네요. 참고적으로 이 레이아웃은 어디에 이미 들어와 있냐면 기본 템플릿을 만들다 보니까 쉐어드 폴더에 underscore layout.cshtml 페이지가 이미 적용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잠깐 적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CSHTML 페이지는 일반적인 HTML 페이지 영역과 MVC의 고유 기능인 레이저 신텍스라고 해서 at 중괄호 열고 닫고 해서 여기는 서버치 코드가 들어오는 기능이고요. 레이아웃은 널 값으로 처리를 해서 레이아웃 없이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실행시켜보면 바로 적용이 되네요. 이렇게 뷰 페이지가 실행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유닛 페이지 슬래시 베이직 슬래시 유닛을 했을 때 요게 출력이 되는데 이것도 요 형태대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I action result를 반환시켜주는 자 이렇게 하고 자 가서 베이직 컨트롤러의 유닛 요런 단어들 요런 경로를 라우팅이라고 하는데 이런 라우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유닛이라는 이름의 뷰 페이지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베이직하고 유닛 이렇게 했을 때 요 경로에 없고 요 경로에도 없기 때문에 에러 이렇게 나누는데 이번에 쉐어드 폴더에다가 unit.cshtml 페이지 만들어 볼까요? 당연히 베이직에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일단 데모용으로 잠깐 여기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쉐어드 폴더에 추가 새 항목 추가 버튼 눌러서 어떤 이름 요거 쉐어드 폴더에 유닛이라는 게 있냐 추가 새 항목 버튼 눌러서 MVC 뷰 페이지를 유닛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어떤 목적으로 슬래시 베이직 슬래시 유닛에 해당되는 뷰 페이지로 만들어 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h1 태그 안에다 넣어 놓을게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아예 레이아웃도 적용을 해 주도록 하죠. 레이아웃은 일단 없는 걸로 요것만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주면 이렇게 되고요. 저장 가서 이제 새로 고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베이직에서 먼저 찾았겠죠. 베이직에서 유닛, 이제 베이직 폴더에서 먼저 찾았는데 실제로 얘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베이직 폴더에서 온 게 아니라 쉐어드 폴더 안에 있는 unit.cshtml 페이지에서 온 거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컨트롤러 클래스하고 1대1로 매핑되는 폴더에 가서도 찾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가서도 찾는다? 컨트롤러 폴더에 없으면 유닛 폴더에 가서 찾는다라는 거. 이렇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어쨌든 쉐어드 폴더 안에 있는 유닛은 잘라내기 해서요. 베이직 폴더에다 가져다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구조니까요. 컨트롤러에 해당되는 액션 메서드에 해당되는 뷰 페이지는 다 여기다 넣어라. 이런 거고요. 자, 그러면 다시 가서 새로 고침해도 뭐 별반 다를 게 없죠. 베이직 컨트롤러의 인덱스 액션 메서드에 해당되는 뷰 페이지. 인덱스는 생략 가능. 그 다음에 기본 규칙은 뷰스 폴더에 컨트롤러 이름으로 폴더 만들고 액션 메서드 이름으로 CSHTML 페이지, 뷰 페이지를 만들어라. 이게 기본 규칙입니다. 이렇게요. 됐죠? 페이지 컨트롤러에 가서 또 다른 액션 메서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액션 메서드는 그냥 계속 이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예. 저는 그냥 기본적인 그 규칙은 최대한 따른다라는 거죠.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어떤 페이지를 만들어 줄 수도 있겠지만 컨벤션이라고 하죠. 기본 규칙은 따라서 만들어주는 게 나중에 이제 공통적으로 개발할 때 좋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기능, 슬래시 베이직 슬래시 어떤 기능이면 액션 메서드 단위로 가시면 돼요. I 액션 리절트를 반환시켜주는 퀴즈라는 이름의 액션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퀴즈라는 거고요. 그 다음 return view 가로 열고 닫고 해주면 돼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베이직 폴더에 퀴즈라는 이름의 CSHTML 페이지가 필요하겠네요. 자, 그러면 베이직 폴더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 항목 버튼 눌러서 MVC 뷰 페이지를 액션 메서드하고 이름하고 동일하게 퀴즈라는 이름의 뷰 페이지 만들어라. 그럼 퀴즈라는 이름의 뷰 페이지가 만들어지고요. H1 퀴즈를 하나 이제 퀴즈라는 이름의 페이지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고요. 바로 테스트 실행시켜 놓은 게 있나요? 베이직에 이번에는 퀴즈 하게 되면
퀴즈 페이지가 실행이 되겠죠. 근데 이번에 이제 레이아웃이 적용된 상태로 출력이 되네요. 레이아웃에 적용되지 않게 하고 싶다면 일단은 add, 그 다음에 레이아웃은 일단은 나중 주제니까 일단 레이아웃이 없다라고 가정하고요. 이렇게 퀴즈만 실행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뷰 페이지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컨트롤러 클래스에 또 다른 액션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액션 메서드의 가장 기본적인 거는 iAction result를 반환시켜주는 리뷰란 이름의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return해라 view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러면 요거에 해당되는 뭐를 뷰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되겠죠. 페이지 폴더가 가장 좋은 위치고요. 컨트롤러 이름으로 컨트롤 시프트 A 눌러서 MVC 뷰 페이지를 리뷰란 이름으로 만들어 주고요. 리뷰란 이름의 페이지 만들어지면 add 중괄호 닫고 해서 레이아웃은 너를 주게 되면 기본 레이아웃을 제거하고 h1 태그를 사용해서 여기다가는 리뷰 페이지다. 이렇게 한번 모양만 내보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컨트롤러에 리뷰란 이름의 액션 메서드를 요청해 주게 되면 한 줄짜리 페이지가 실행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죠. 자, 이렇게 이제 뭐랑 연동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가 있어요. 컨트롤러 클래스 안에 있는 얘네들 인덱스, 유닛, 퀴즈, 리뷰, 인덱스, 퀴즈, 리뷰, 유닛 이런 얘네들 뷰 페이지하고 연동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 규칙이에요. 컨트롤러 클래스의 액션 메서드 그거에 대한 뷰 페이지가 실행이 되는 거고요. MVC 페이지는 ASP.NET Core 같은 경우는 월드와이드 루트에다가 정적인 HTML 문서를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요. 기본적으로 어떠한 기능 단위로 서버 측 기능 단위로 어떤 페이지 만드는 거는 이렇게 컨트롤러 클래스의 액션 메서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컨트롤러 클래스 한번 만들어 보고 액션 메서드에 해당되는 뷰 페이지들을 한 번씩 만들어 봤고요. 일단은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간단하게 그냥 페이지만 만들어 보는 시간까지만 가졌고요. 총 하나의 컨트롤러에 몇 개 컨트롤러 클래스와 액션 메서드 그 다음에 뷰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컨트롤러 클래스는 페이지 컨트롤러에 인덱스, 유닛, 퀴즈, 리뷰 이렇게 4개 액션 메서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해당되는 기능적인 거 그럼 여기서 어떤 버튼 만들고 그거에 해당되는 어떠한 값을 전송하고 받고 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시간에 만든 거는 하나의 ASP.NET Core MVC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요. 기본 홈 어버 컨택트를 가는 헬로 월드 페이지에 추가적으로 베이직 슬래시 인덱스 페이지 컨트롤러의 인덱스 뷰 페이지 베이직 슬래시 유닛 베이직 슬래시 리뷰 베이직 슬래시 퀴즈 이렇게 한 개 컨트롤러에 4개의 액션 메서드를 한번 만들어 봤다는 거죠. 됐죠? 간단하죠? 자, 여기까지 해서 컨트롤러 클래스의 액션 메서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발음할 때 이렇게 발음한다는 거죠. C샵의 클래스 중에서 컨트롤러 클래스를 상속받는 클래스를 컨트롤러 클래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러 클래스 안에 있는 뷰 페이지랑 연동되는 페이지를 액션 메서드라고 하고요. 각각의 CS/HTML 페이지, 실제 뷰 페이지를 담당하는 거는 따로 뷰스 폴더에 컨트롤러 이름의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서 CS/HTML 페이지, 뷰 페이지를 만들어서 매핑을 시켜준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ASP.NET Core MVC의 기초 기능 중에 컨트롤 클래스, 액션 메서드, 뷰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컨트롤러 클래스의 액션 메서드 만들고요. 뷰 페이지를 만들어 봤는데요. 각각의 뷰 페이지 간의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인덱스 페이지에서 어느 페이지 뭐 유니트 페이지로 만약에 가고 싶다. 이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A 태그를 이제 앵커 A 태그를 사용해서 이동을 시켜주면 돼요. 근데 이동 시켜줄 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로를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베이직 컨트롤러에 내가 인덱스 페이지에서 유니트 페이지로 이동해주고 싶다.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는 거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해 줍니다. A 태그에 이제 href 하이퍼링크 레퍼런스를 사용해서
넘겨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태그 헬퍼. ASP.NET 코어에서는 태그 헬퍼라는 것을 제공해 줍니다. 서버 측 기능인데요. ASP-로 시작하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ASP- 뭐뭐뭐로 시작하는 기능들이 태그 헬퍼라는 기능인데요. 컨트롤러는 어느 컨트롤로 이동할 거냐. 여기 이제 보면 보라 색깔로 바뀌네요. 색상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컨트롤러를 지정을 해줍니다. 베이직 컨트롤러에 ASP- 액션은 유니트라는 이름의 페이지를 이동하라. 그러면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9번 라인하고 10번 라인은 내용상 똑같아요. 9번 라인하고 10번 라인은 내용상 동일한 기능을 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제 처음에는 저도 요 방법을 권장을 했는데요. ASP.NET Core 이외의 모든 언어는 다 요 방법을 쓰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저도 귀찮아도 요 방법을 그냥 경로 바뀌면 나중에 또 이제 수작을 바꿔주는데 거의 바뀔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인 거, HTML의 공통적인 9번 라인 요런 모양을 더 선호하는 거고요. 자,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면 베이직의 인덱스, 베이직 컨트롤러의 인덱스 페이지를 먼저 출력을 한번 시켜보고요. 이 상태에서 유니트 페이지를 이동하면 얘를 클릭해도 되고 얘를 클릭해도 돼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요소 검사를 한번 해보면 내용상으로 똑같은 경로가 만들어지네요. 똑같은 경로가 만들어지는데 소스상에서는 하나는 그냥 순수한 HTML 페이지를 한번 사용해 본 거고요. 또 하나는 그냥 ASP.NET Core의 태그 헬퍼 모양을 사용해서 한번 구현을 해 봤다는. 태그 헬퍼를 사용했을 때는 컨트롤러라든가 액션에서 실행되는 어떠한 경로가 바뀌어도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그거에 맞게 태그 헬퍼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만들어지는 장점이 있고요. 그런데 어쨌든 어떤 걸 써도 상관없는데요. 최근에는 어쨌든 그냥 순수한 HTML 태그로 이동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약에 유니트 페이지에서 퀴즈 페이지로 한번 가볼까요? 근데 값을 가지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컨트롤러에 가서 이번에는요. 유니트 페이지 그냥 기본 페이지를 만들어 본 상태에서요. 값을 가지고 한번 전송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니트 페이지에서는 또 어디로? 이번엔 h2 태그를 하나 만들고요. 쿼리 스트링으로 값을 한번 전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어떠한 뭐 A 페이지에서 B 페이지로 어떤 값을 전송할 때 쿼리 스트링을 가지고 전송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러면 여기다도 이제 A 태그를 사용해서 페이지 컨트롤러에 유니트에서 퀴즈 페이지로 퀴즈 액션 페이지로 값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퀴즈라는 이름의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데 그냥 이동하는 게 아니라 어떤 값을 가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값을 가지고 넘어가는데 기본 값은 id 값인데요. 여러분들이 기존 알고 있는 거 즉 쿼리 스트링은요. 물음표 붙여서 쿼리 스트링을 가지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페이지는 1페이지냐 1234페이지냐 이렇게 값을 가지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값은 뭐 1234다. 그러면 페이지란 이름의 값으로 1234를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고요. 유닛 페이지로 이동하고요. 퀴즈 페이지로 이동하면 밑에 보이나요? 밑에 여기 보면 거꾸로 그려졌구나. 페이지는 1234를 가지고 넘어갈 거라는 거죠. 1234를 가지고 넘어갈 거라는 거죠. 그럼 가보면 페이지는 1234를 가지고 쿼리 스트링을 가지고 좀 이따가는 이제 폼 방식으로도 한번 전송해 볼 텐데요. 쿼리 스트링을 가지고 넘어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퀴즈 페이지로 페이지는 1234. 그럼 퀴즈란 이름의 액션 메서드에서는 1234 요 페이지는 뭐 1234 페이지다. 요 값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죠. 가져오는 거는 어디에서? 컨트롤러 쪽에서. 퀴즈 쪽에 들어가서 자 여기서 넘겨줘온 쿼리 스트링으로 넘겨준 값을 가져오고자 한다. 어떤 방법을 쓸까요? 리퀘스트 객체를 써도 되고 고전적인 방법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나는 이제 페이지 값을 받고 싶어요. 페이지 값을 넘겨준 페이지란 이름의 쿼리 스트링 값을 받고 싶어요. 자 그러면 고전적인 방법은 리퀘스트 점 보면 폼 컬렉션도 있고 쿼리 스트링도 있네요. 리퀘스트 점 쿼리 스트링 컬렉션에다가 페이지라는 이름의 값으로 값을 받아줄 수가 있겠네요.
근데 빨간색으로 뜨네요. 예, request.queryString은 속성값 http 리퀘스트 값으로 봤고요. 마찬가지로 request.form이라는 것도 있고요. request.form. request.form으로도 넘겨준 값을 받아서 처리를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근데 MVC에서는 넘겨준 쿼리 스트링을 요거 액션 메서드의 매개 변수로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넘겨준 페이지 값을 액션 메서드의 매개 변수로 받아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인티저 페이지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 놓게 되면요. 지금 어디에서 넘겨줘 왔어요? 여기서 요 값이 넘겨줬잖아요. 그럼 요 값을 얘로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페이지 값으로 받아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여기서 페이지 값으로 받아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제가 이제 여기다 중단점 설정해 놓고 요 값을 받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5번 눌러서 디버깅 모드로 한번 들어가 보고요. 퀴즈 페이지로 이동할 때 쿼리 스트링을 가지고 여기 보시면 쿼리 스트링을 가지고 넘어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퀴즈 페이지 이동 딱 하고 이제 페이지에 올려보면 페이지는 1234가 정상적으로 받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도 받는구나. 기존의 클래식 ASP라든가 ASP 웹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넘겨준 쿼리 스트링 같은 경우는 뭐 request.forms, request.get, request.params 이런 컬렉션 형태로 이제 받아줬는데요. MVC에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델 바인딩이라고 해서 쿼리 스트링 자체도 넘겨준 값이 페이지란 이름 넘겨줬으면 그 값을 이렇게 ASP.NET Core의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모델 바인딩에서 이 값을 받아서 이렇게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넘겨준 값은 이 값을 페이지 값이 1234 여기 담기는구나. 액션 메서드의 매개 변수로 넘겨준 어떤 값을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됐죠? 디버깅 모드, 디버깅 Shift F5번 눌러서 디버깅을 중지하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럼 여기 액션 메서드에서 어떤 만들어진 데이터가 넘겨준 페이지 값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값을 다시 액션 메서드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다시 뷰 페이지에 갖다 찍어보고 싶어요. 뷰 페이지에서 넘겨준 페이지 값을 찍어보고 싶어요. 방법이 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때 이제 권장하는 방법은 그냥 액션 메서드에서 만들어진 것을 뷰 페이지에다가 간단한 데이터를 전송을 해주고자 한다. 복잡한 형태의 강력한 형식의 어떤 기치 타입으로 변환할 때는 이 뷰에다 같이 전송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아직 모델을 건드리지 않았으니까요. 간단한 데이터 전송할 때는요. 뷰백 개치를 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뷰백 개치는 다이나믹 타입입니다. 다이나믹 타입에서 뷰백 점 찍었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단어를 쓰시면 돼요. 원하시는 값을 쓰시면 돼요. 뷰백 점 페이지 그대로 쓰고 여기다가 넘겨준 페이지 값을 담아서 뷰백 개치에 담아서 전송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 이름이 뷰백.page예요. 뷰백.page. 자, 그러면 뷰백.page를 복사해서 액션 메서드의 값을 뷰 페이지에 전송해라. 그럴 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뷰백 개체에다가 여러분들 원하시는 단어로 담아서 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 페이지에 가서 퀴즈 페이지에서는 뷰 페이지에서 던져준 값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서요. 만약 있으면 뷰 100점 다이나믹 타입이기 때문에 인텔리센스를 먹히지 않고 여러분들이 입력했었던 값을 이렇게 찍어보면 돼요. 넘어온 값을 한번 찍어보면 이렇게 찍어서 저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지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값을 가지고 이동해요. 그러면 1234, 이제 페이지는 1234를 가지고 이동했으면 이 페이지는 1234를 누가 여기 퀴즈에 매개 변수로 넘겨준 쿼리 스트링을 받습니다. 그 받은 것을 다시 어디로? 뷰 페이지로 던져주기 위해서 뷰백 개체에다가 담아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이름 담아서 전송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퀴즈 페이지에서 넘어온 값을 화면에 출력해주고 싶다 했을 때는 뷰백 개체 페이지 이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름으로 이렇게 담아서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매개 변수를 하나 더 전송을 한번 해볼까요? 유닛 페이지에서 매개 변수를 쿼리 스트링 하나 더 전송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ND 붙여서 id로 할게요. id는 1111 이렇게 id 값 하나 더 전송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액션 메서드에서
역시 하나 앞쪽으로 둘게. id는 소문자로 이렇게 또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뷰백하고 이제 비슷한 게 뷰데이터 개체입니다. 뷰데이터는 컬렉션 형태로 이렇게 문자열로 여러분들이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id 값을 전송을 한번 시켜보고요. 이것도 이제 중단점 테스트 해보죠. 네. 중단점 테스트 해보고 F5번 눌러서 디버깅 모드로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고요. 퀴즈 페이지로 두 개의 매개 변수를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페이지는 1234, id는 1111 이렇게 넘겼으면 퀴즈 페이지를 이동해 보면 id는 1111 정상적으로 담기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파라미터 자체는 쿼리 스트링 넘겨주는 파라미터 자체는 대소문자로 구별하지 않네요. 예, 그러니까 id로 해도 되고 이 페이지를 소문자로 되고요. 그리고 페이지하고 id를 하나는 어디에다가 다시 중단점 디버깅 중지, 하나는 뷰백점 페이지, 하나는 이렇게 넘겨줘도 되고 이렇게 넘겨줘도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C샵에서는 매개 변수는 소문자로 해도 되니까 이렇게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뷰백점 페이지, 하나는 뷰데이터.id로 이렇게 액션 메서드의 값을 뷰페이지 전송할 때는 뷰백에다 담아도 되고 뷰데이터에다 담아도 되고, 컬렉션 형태는 나중에 요거 강력한 형식의 뷰페이지 만들 때는 뷰에다가 매개 변수로 전달할 건데, 일단은 뷰백 개체라든가 뷰데이터 개체를 사용해서 값을 전송을 한번 시켜보고요. 넘어온 값은 페이지 값, 넘어온 페이지 값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CV 눌러서 넘겨준 ID 값을 위쪽으로 올리죠. 하나는 뷰백으로, 하나는 뷰데이터로 했으니까 뷰데이터의 ID 형태로 이렇게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뒤에다가 PR 태그로 묶어줄까요? 한 번은 ID를, 한 번은 페이지인데 하나는 뷰데이터 한번 써보고 한 번 뷰백 한번 사용해 본 거고요. 실행시켜보면 퀴즈 페이지로 두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전송하면 넘겨준 ID 값은 1111, 넘겨준 페이지 값은 1234를 정상적으로 잘 받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한 번은 뭐를 사용해서, 한 번은 뷰백을 사용해서, 한 번은 뷰데이터를 사용해서 바꿨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컨트롤 CV 눌러서 하나 더 만들었고요. 뷰데이터로 넘겨줬는데 뷰백으로 한번 받아볼까요? 뷰백.id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새로 고침해 볼게요. 받아지네요. 그 다음에 이것도 컨트롤 CV 눌러서 뷰백 대신에 원래는 뷰백인데 뷰데이터의 페이지로 받아볼까요? 이렇게 저장하고 새로 고침. 예, 동일하게 받아지네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는 액션 메서드에서 뷰데이터라든가 뷰백 둘 중에 원하는 값으로 전송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디로? 뷰페이지, 해당 뷰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뷰데이터의 컬렉션 형태로 ID 문자열, 인덱서에다가 ID라는 문자열로 전송을 하든 아니면 다이나믹 타입으로 ID라는 이름의 속성 값을 전송하든 두 개의 값이 동일하게 내부적으로 처리가 되는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페이지 값도 뷰백.페이지로 받아도 되고 뷰데이터.페이지로 받아도 됩니다.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겠고요. 각각의 인덱스 페이지에서 유니트 페이지로 넘어갈 때는 뭐 이렇게 태그 헬퍼 방법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순수하게 여러분들 지금까지 알고 있는 링크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넘어가도 되고요. 그런 다음에 쿼리 스트링으로 유니트 페이지에서 어디로? 퀴즈 페이지로 쿼리 스트링을 한 두 개 정도 가지고 넘어가고자 한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당 페이지에서 이 값을 퀴즈라는 이름의 액션 메서드에서 받았을 때는 리퀘스트 개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전적인 방식이니까 그거보다는 이렇게 매개 변수로 모델 바인딩에서 매개 변수로 ID 또는 페이지로 넘겨준 것은 이렇게 매개 변수로 받아서 바인딩을 해줘요. 그러면 이게 훨씬 더 유용하죠. 타입도 해당 타입으로 내가 원하는 타입으로 이제 받아줄 수가 있으니까. ID하고 페이지를 받았고요. ID하고 페이지를 받아서 여기서 무엇인가를 처리해 줄 수 있고요.
만약에 그 넘겨준 값을 다시 아니면 액션 메서드에서 만들어진 어떤 데이터를 뷰 페이지에서 던져주고 싶다. 그래서 때 가장 기본적인 값은 뷰백 개체라든가 뷰 데이터 개체를 사용해서 던져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뷰백이라든가 뷰 데이터에서는 여기는 넘겨주는 값 자체가 여러분들이 다이나믹 타입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값을 담아서 모든 값을 다 담아서 전송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 값은 뷰백 또는 뷰 데이터 같은 경우는 각각의 페이지에서 뷰 데이터, 뷰백을 서로 섞어서 사용해도 무관하다.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MVC의 뷰 페이지에서 뷰 페이지로 데이터를 링크를 이동하는 방법이라든가 쿼리 스트링으로 전송하는 방법을 살펴봤고요. 이렇게 다음 시간에는 폼 형태, 폼으로 만들어진 어떤 데이터를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하는 것. 지금은 쿼리 스트링으로 전송하는 것은 get 방식으로 전송하는 거라면 다음 시간에는 쿼리 스트링 대신에 폼 방식으로 전송하는 것, 값을 전송하고 값을 받는 방법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 클래스, 액션 메서드, 뷰 페이지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직이라는 이름의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베이직이라는 이름의 컨트롤러 하나 만들었고요. 인덱스, 유틸, 퀴즈, 리뷰 이러한 샘플, 액션 메서드 만들고 그에 해당되는 뷰 페이지들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퀴즈 페이지 만들어서 쿼리 스트링으로 값을 받고요. 그 값을 다시 뷰 페이지로 전송하는 예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번에는 쿼리 스트링이 아니라 폼 방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을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quiz.cs HTML 페이지를 하나 만들고요. 이번에는 폼 태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폼 방식으로 값을 한번 전송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폼 방식은 역시 AS.NET Core에서 제공해주는 태그 헬퍼라든가 헬퍼 메서드 등등의 이제 방식을 통해서 어떤 폼을 구성을 해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아주 이제 고전적인 방식으로 폼을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폼 태그를 하나 만들고요. 폼 태그를 만들 땐 액션을 어디로 이동할 거냐를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베이직 컨트롤러에 새로운 페이지, 퀴즈 프로세스와 같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는 뭐뭐에 대한 처리 페이지는 뭐뭐뭐 프로세스인데요. 그냥 같은 페이지, 현재 퀴즈 페이지를 뷰 페이지로 봤으면 퀴즈라는 이름의 포스트 방식으로, 메서드는 포스트 방식으로 이렇게 동일한 페이지로 전송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 안에서 input 태그를 만들어 주는데요. input 태그의 타입은 텍스트에다가 answer라는 이름으로 어떤 값을 전송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input 태그의 타입은 submit 버튼을 하나 만들고요. 값은 전송. 잘못했네요. submit. 이렇게 전송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베이직의 퀴즈를 요청하게 되면 얘를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을 하고자 하면 여기에 있는 값을 받는 메서드는 어떤 메서드냐면 일반적으로 액션 메서드는 크게 두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기본은 현재 우리가 만들어 온 거 HTTP get 방식이고요. 이건 생략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동일한 이름으로 HTTP post, 즉 폼 태그 같은 경우에서 베이직에서 퀴즈를 포스트로 전송하면 이 포스트 방식을 받는 퀴즈라는 이름의 액션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퍼블릭한 by action result를 반환시켜주는 퀴즈에다가 퀴즈를 뭐로? 특성을 사용해서 HTTP post라는 이름의 특성을 적용해주면 이 퀴즈는 어떤 용도다? 포스트 방식을 받는 용도입니다. 그러면 넘겨준 값을 어떤 값을 받고 싶어요? answer라는 이름의 값을 받고자 한다. 문자열로 받을게요. 그러면 퀴즈에다가 포스트에다가 answer라는 이름의 값을 받아서 처리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폼에 입력한 값을 뷰 페이지에다가 viewback.answer라는 이름에다가 answer를 넘겨주고요. 이 값을 다시 한번 출력을 시켜줄 수가 있겠죠. 퀴즈 쪽에다가 폼 태그 밑에다가 hr 태그를 한번 더 해놓고요. 뭐를 찍어보자?
뷰 백개치의 answer라는 이름으로 넘겨준 값이 있으면 그 값을 여기서 출력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원리를 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HTTP get은 기본 방식이고요. 퀴즈라는 이름의 액션 메서드가 실행되면 얘가 실행이 되는 거고요. 슬래시 퀴즈. 그 다음에 어떤 폼에서 특정한 컨트롤러의 특정한 액션 메서드한테 어떤 값을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을 했다. 포스트 방식을 받는 퀴즈는 얘가 그걸 담당하는 거예요. 코드 좀 작게 한번 해보고요. get 방식에 의해서 자, 그려볼까요? get 방식에 의해서 처음에 퀴즈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서 얘가 뷰 페이지가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퀴즈에서 어떤 값을 submit 버튼 전송하게 되면 얘를 받는 거는 동일한 이름으로 되기 때문에 HTTP 포스트 방식으로 얘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받는 쪽, 요 answer라는 값은 요 안에서 네임 속성을 지정해 준 폼 태그의 네임 속성으로 지정해 준 얘가 실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저장하고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를 일단 한번 문자에 넣어놓고 전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에서 퀴즈로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을 하면 안녕하세요가 전송됐으면 안녕하세요를 받아서 처리해주는 엄청나게 간단한 슈퍼 심플 예제입니다. 이렇게. 얘네들은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요. 퀴즈 쪽에서 어떤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컨트롤러의 액션에다가 포스트 방식으로 전송하게 되면, 즉 폼 태그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서밋하게 되면 이 값이 어디로 전송된다? 동일한 이름의 포스트 메서드에 전송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어떤 뷰 페이지를 만들어준 용도는 HTTP get에 의해서 퀴즈라는 이름의 액션 메서드에 해당되는 quiz.cshtml 페이지에 실행되는 거는 HTTP get 메서드, 즉 주소창에 슬래시 베이직 슬래시 퀴즈 했을 때 얘가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어떤 값을 서밋 했을 때는 그 값을 받는 거는 이렇게 퀴즈 같은 뭐가 받는다? 얘 값이 받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값을 받아서 처리를 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의 액션 메서드는요, 동일한 이름의 액션 메서드를 두 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여주는 쪽, 처음에 로드할 때 보여주는 쪽 파트를 담당하는 게 HTTP get 특성, attribute를 사용하는 첫 번째 메서드고요. 액션 메서드고요. 그거에 대해서 받는 쪽, 포스트 방식으로 넘겨준 것을 받는 역할을 해주는 거는 동일한 이름으로, 또는 이제 다른 이름으로 해주셔도 돼요. 다른 이름으로 해주셔도 되는데, 그러면 요 이름 대신에 예를 들면 얘를 퀴즈 프로세스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 퀴즈 프로세스로 전송을 시켜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되돌려 놓고요. 이런 식으로 전송을 시켜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ASP.NET Core MVC에서 이렇게 값을 전송하고 받고 하는 게 뭐 일반적인 거죠. 폼을 만들고 전송하고 받고 하는데, 그때 전송할 때 기본적인 페이지 보여주는 쪽은 HTTP get이 담당하는 거고, 받는 쪽은 HTTP 포스트가 담당을 하고 있다라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값을 주고받고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됐죠? 그러면 이렇게 일단 해놓고요. 이번에는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간단하게 진행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이어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은 그냥 일반적인 폼을 만들고 뷰백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전송했는데요. 계속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이거를 이제 강력한 형식으로, 우리가 이제 강력한 형식, strongly 타입이라고 해서 특정한 모델 클래스 타입으로 값을 보내고 받고 하는 기능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뷰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볼 텐데요. 액션 메서드 하나, 항상 컨트롤러의 액션 메서드를 만들고 그 액션 메서드에 해당되는 뷰 페이지를 만드는데요. 분석한다라는 의미에서 iAction result를 반환시켜주는 어널리시스라는 이름의 액션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return 뷰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해당되는
뷰 페이지, 요 액션 메서드에 해당된 뷰 페이지는 동일한 이름에 항상 어디 컨트롤러 클래스 이름에 액션 메서드 이름으로 뷰스 폴더에 베이직 폴더에 추가 새로운 항목을 추가해서 MVC 뷰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뷰 페이지 이름은 뭐 어널리시스라는 이름의 하나 페이지를 만들었다. 자, 그리고 나서 add 중괄호 닫고 해서 레이아웃은 널 값을 처리해 주고요. 여기는 예를 들면 어떠한 분석 페이지다.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오고요. 근데 요번에는 어널리시스라는 이름의 요 액션 메서드는 강력한 형식의 뷰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요번 예제에서는. 자, 그러면 어널리시스라는 이름의 액션 메서드 만들었고 그에 해당되는 뷰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봤다는 거죠. 근데 강력한 형식이라는 거는 그냥 스트롱이 타입 뷰 페이지한테 그냥 단순하게 뷰백으로 어떤 값을 전송하는 게 아니라 뷰 페이지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어떤 타입에 맞게 요 뷰 메서드에다가 전송을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오브젝트 값을. 자, 그러면 특정한 클래스 타입으로 하지 않고요. 첫 번째니까 정수형도 하나의 강력한 형식이니까 타입이니까 strongly i가 왜 붙였죠? 자, 강력한 타입이니까 정수형으로 한번 스코어라는 이름의 값에다가 뭐 100점이다 이렇게 한번 값을 해놓고 이 값을 스코어를 여기다가 뷰 페이지에다 전송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타입으로 우리가 이제 앞서서 뷰 데이터로 전송하는 것 같은 경우는 특정한 타입을 여기 액션 메서드 랩에서 지정하는 게 아니라 런타임 C에 지정하는 거고요. 아예 이제 뷰 메서드에다가 어떤 값을 지금 정수형을 보내주지만 모든 타입이에요. 뭐 정수형, 스트링 또는 특정한 클래스 타입으로 어떤 값을 전송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널리시스라는 이름의 액션 메서드 그에 해당되는 뷰 페이지가 실행될 때 정수형으로 어떠한 넘겨준 값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그러면 얘는 스코어가 뭐 100점짜리를 넘겨줬어요. 뷰 페이지다가. 그럼 얘를 출력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분석 페이지에 가서 어떻게 받느냐면 넘겨준 타입이 있다. 그런 경우는 add model이라는 소문자 모델입니다. 여기서는 add model이라는 이름으로 넘겨준 타입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 넘겨준 타입은 int 타입이다. 그러면 단넷 형태라면 system.int32 형태로 어떤 값이 넘겨져 올 거다. 이렇게 액션 메서드로 어떤 값이 넘겨져 간다. 그러면 그 값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모델 add 모델 키워드로 액션 메서드에서 넘겨준 타입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참고적으로 제가 뷰스 폴더 안에 있는 view import.cshtml 페이지를 열고요. 여기 보면 add using 구문으로 특정한 타입에 대해서 네임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add using 구문으로 여기다 넣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요. system.int32 또는 인티저 타입으로 넘겨준 값이 있다. 여기는 이제 특정한 타입 또는 컬렉션 형태의 타입을 지정해 주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H3 태그를 사용해서 스코어는 얼마다? 넘겨준 거. 그럼 넘겨준 값을 스코어란 이름으로 여기다 매개변수 전달했어요. 그러면 뷰 페이지에 전달된 값은 타입은 add 모델이라는 이름의 소문자로 add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타입은 여기서 지정해 주고요. 그럼 넘겨준 값은 어떻게 받을 수 있냐? 넘겨준 값은 MVC 프레임워크에서는 add 다음에 M자 대문자에서 모델 값으로 뷰 데이터를 담아 놓을 수 있는 거. 어디에서 액션 메서드에서 뷰 페이지로 전송한 값은 뭐를 통해서 모델 값으로 그 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찍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뭐 투스트링을 해줘도 되겠죠. 근데 기본 이제 레이저 신텍스는 정수형 데이터가 그러면 여기서 잠깐 창에서 이렇게 보면 코드 좀 작게 넣으면 여기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서 넘겨준 값을 받는 거. 그러면 스코어라는 값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스코어라는 값을 받을 때는 스코어 타입에 대해서 지정할 때는 이제 int32를 지정해 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 있는 값을 받을 때는 add 모델 키워드로 이렇게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서는 타입은 add 모델 소문자로 int32 정수형으로 넘겨줘 올 거고, 어떤 데이터가 이 데이터가 정수형으로 넘겨줘 올 거고요. 그 넘겨준 값을 표현하고자 했을 때는 add 대문자 모델 이걸로 그 값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거 넘겨준, 이제 뷰 페이지로 넘겨준 어떤 타입이 정해진 형태의 뷰 페이지. 앞서서 우리가 만들었던 페이지는 add 모델이라는 이름의 키워드를 사용해서 add 모델 지시문을 사용해서 뭔가 넘겨준 타입, 액션 메서드에서 넘겨준 타입에 대해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넘겨준 타입에 대해서 딱 지정한다,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 네, 강력한 형식의 뷰라고 한다는 거죠. 주석 처리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강력한 형식의 뷰, 이렇게 선언해놓고 컨트롤 K, 컨트롤 C 해서 add add 해서 강력한 형식의 뷰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가 있겠고요.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어널리시스 경로를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F5번 눌러서 실행시켜주면 당연히 스코어는 100점 이렇게 나올 거고요. 어널리시스가 그러면 스코어는 100점인데 이 100이라는 값이 어디에서 뭐를 타고 액션 메서드에서 뷰 메서드의 매개 변수 전달되면, 그렇게 전달된 값은 요 넘겨준 타입은 어떻게 add 모델 키워드 다음에 정수형, 그 다음에 넘겨준 값은 어떻게 한다? add 모델. 넘겨준 값이 지금 정수형이고 문자열이고 나중에 컬렉션 형태로 다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컬렉션 형태는 list of 뭐뭐뭐 이런 형태로도 받아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int 32로 이런 식으로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동일하게 새로웠지. 이렇게 넘겨준 값. 자, 이런 형태의 뷰 페이지를 우리 뭐라고 한다? 강력한 형식의 뷰 페이지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액션 메서드로부터 어떤 값을 받아오는 거, 액션 메서드로부터 어떤 값을 받아서 처리를 해주는데, 단순하게 앞서서 예제 만들었던 거는 뷰백이라든가 뷰 데이터로 전송하고 그냥 뷰 페이지에 전송하는 거는 강력한 형식의 뷰라고 하지 않고요. 정확하게 특정한 타입으로 뷰 페이지에다 전달하고 그 타입을 지정을 받아서 그 값을 출력시켜주는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MVC, ASP.NET Core MVC에서 강력한 형식의 뷰 페이지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모양도 하나 더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또 짧은 시간 동안에 설명드린 거는요, MVC에서 현재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강력한 형식의 뷰 페이지, 요 단어를 제가 많이 쓴다라는 거죠. 강력한 형식의 뷰 페이지란 단어 쓴다라는 거는 액션 메서드에서 뭐가 넘겨져 온다? 액션 메서드에서 특정한 타입으로, 그게 정수형이 됐든 실수형이 됐든 문자열이 됐든 나중에 특정한 클래스 타입으로 됐든 특정한 클래스들의 컬렉션, 리스트, 제네릭 클래스 형태이든 이렇게 넘겨준 타입이 있다, 타입이 정해졌다, 그럴 때 사용되는 뷰 페이지를 이렇게 뷰 페이지를 한다. 소문자 모델, 대문자 모델이라는 거 요거 주의를 해주세요. 이번 예제는 강력한 형식의 뷰 페이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